도둑이야! 저 꼬마가 김밥 훔쳤어! 시장 거리를 쩌렁쩌렁 울리는 고함 소리에 노점상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두어 달 전부터 시장에 도둑이 들끓는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터라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도 심수를 부리는 듯 굵은 빗줄기가 흙발바닥 시장 바닥을 사정없이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김밥 가게 아주머니는 빗물에 젖은 앞치마를 털며 고래고래 소리쳤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저기 섰거든, 저 꼬마. 사람들의 눈길이 향한 곳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까만 머리카락이 앙상한 이마에 달라붙고 허름한 티셔츠는 몸에 찰싹 붙어 더 작아 보였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진우였습니다. 손에는 김밥 한 줄이 들려 있었고 그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굶주림이 뒤섞여 있었지요. 내가 밥 줄 테니까 그만하시라오. 시장 안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주방용 고무장갑을 낀 채로 국밥집에서 나와 빗속을 가로질러 왔지요. 이복순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복순이 할매는 또 뭔 불쌍한 사연 듣고 나서려고 그래. 시장 안쪽에서 양숙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양념통을 든 손을 허리에 짚은 채 한숨을 푹 내쉬는 모습이 보였죠. 요즘엔 국밥에 애까지 딸려 나오는 거야? 세트 메뉴 추가했나? 하지만 복수는 그런 농담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비 맞아 다 젖었네. 자, 우리 가게 좀 들어가자. 진우는 도망칠까 망설이는 듯 했지만 복순의 단호한 손길에 이끌려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수군수군거리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또 이상한 애를 데려왔네. 저번에도 그랬잖아. 길고양이 먹이 준다고. 국밥집 안으로 들어온 진우는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살폈습니다. 비오는 창문 너머로 시장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복수는 노란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키며 거기 앉아 있어봐 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김밥을 내려놓을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옆 가게 양숙자가 큰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비는 또 왜 이리 쏟아지노? 복순아, 이 애는 또 어디서 주워왔어? 복순은 대답 대신 커다란 국밥 한 그릇을 내어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었죠. 돼지고기가 듬뿍 담긴 하얀 국물에 파가 송송 썰려 있었습니다. 먹어라. 배고프제? 진우는 놀란 눈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밥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진우의 창백한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마치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따뜻한 음식처럼 보였지요. 도둑질은 안 돼. 배고프면 말해야 된다, 아이가. 복순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자, 어서 먹어봐.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밥을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하지만 얼른 소매로 닦아내고는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천천히 먹어. 더 있다, 아이가. 복순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어요. 양숙자는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바라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또 어디서 주워왔노? 이러다 집이 고아원 되겠네. 그때 밖에서 누군가 할머니, 국밥 포장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복수는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포장을 준비했고 양숙자는 진우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름이 뭐고 어디서 왔너?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밥을 먹는 속도가 더 빨라졌을 뿐이었지요. 아이고 말도 안 하네. 복순아, 이번엔 벙어리를 주었나? 복순이 포장된 국밥을 손님에게 건네고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입이 험해 진짜. 애가 듣는데. 아니, 내가 거짓말하나? 지난번엔 길고양이, 그전엔 할아버지. 이젠 애까지. 네 국밥집이 구호소가? 복수는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더 먹을래? 아직 많이 있다.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반응이었어요. 복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릇을 다시 채워왔습니다. 이름이 뭐고? 복순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 이름은 진우입니다. 진우라고요? 좋은 이름이네. 복수는 수저를 내려놓은 아이의 그릇을 다시 채워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의 입가에는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고 그 얼굴은 조금 생기를 되찾은 듯 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빗줄기가 굵게 떨어지고 있었지만 국밥집 안은 따스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은은한 고기 냄새가 공간을 채웠죠. 어디서 왔니? 부모님은?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멈칫했어요. 그 눈빛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우리 엄마는 며칠 전에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복수는 직감적으로 상황을 이해했지요.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옆에서 듣고 있던 양숙자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퉁명스럽던 목소리가 한 톤 부드러워졌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 살고 있노? 누구랑?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황은 명확했어요.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복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가에서 빗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죠. 오늘은 여기서 자거라. 이 비에 어디 갈 데도 없을 거고. 양숙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복순을 쳐다보았습니다. 또 시작이네.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있을래? 그럼 이 비에 내보낼까? 이해 상황도 모르면서 복순이 조용히 대꾸했어요. 양숙자는 혀를 차며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나중에 또 봐야겠네. 내일 아침에 뭐라 할지 궁금하다. 복순은 진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배 부르면 이야기 좀 해볼까? 친척은 없니?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삼촌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삼촌이 저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부담된다고.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10살배기 아이를 내쫓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며칠째 돌아다니고 있구나.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됐어요. 어제는 공원 벤치에서 잤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복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배기 아이가 공원 벤치에서 자다니. 복수는 주방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안방이 있어. 오늘은 거기서 자고 내일 다시 이야기해보자. 씻고 싶으면 저 문으로 들어가면 화장실도 있고. 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밥은 어땠노? 맛있었어?
진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이는 아이다운 표정이었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가 국밥 좋아하셨어요. 항상 먹고 싶다고 했어요. 복수는 문득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숨기고 밝게 웃어 보였죠. 그래, 그럼 내일도 국밥 해줄게. 우리 가게 국밥이 시장에서 제일 맛있다 하는데. 진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아이를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정갈했습니다. 오래된 텔레비전과 낡은 침대, 그리고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죠. 여기서 자고 저 서랍에 옷도 좀 있을 거야. 내가 옛날에 입던 잠옷도 있을 텐데. 조금 클지도 모르겠네. 진우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저기고 수건은 저 선반에 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복순이 나가려는데 진우가 불렀습니다. 할머니. 복순이 돌아보았어요. 내가 첫 손님이야. 우리 집에 온 첫 손님. 진우의 말에 복수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복수는 다시 아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이제 걱정 마라.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주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이따금 천둥 소리도 들렸죠. 뒷방에서는 진우가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 부모님은? 친척들은 왜 돌보지 않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복순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자신이 놓쳐버린 인연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복수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눈앞의 아이를 도울 방법을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국밥집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복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은은한 고기 냄새가 시장 골목을 채우기 시작했죠. 양숙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이리 일찍 왔노? 설마 그 애 때문에? 복수는 국물을 젓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 먹여야지. 저 나이에 뭘 먹어야 쑥쑥 크노. 양숙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이 많아서 탈이야. 근데 진짜 어디서 왔는지 알아봤나? 어제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삼촌 집에 있다가 쫓겨났다 카더라. 며칠째 길에서 자고 있었다네. 양숙자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경찰에 신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니가? 오늘 알아볼 거다. 일단 밥부터 먹이고. 그때 안방에서 진우가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아직 반쯤 자고 있는 듯 했어요. 복순이 내어준 낡은 티셔츠는 진우에게 너무 커서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잘 잤나? 세수하고 와서 밥 먹자. 진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양숙자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그래도 착해 보이네. 도둑질은 왜 했노? 배고파서 그랬겠지. 누가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진우는 세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아침 국밥 한 그릇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어서 먹어봐. 오늘은 특별히 수육도 많이 넣었다. 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가방을 꺼내 옆에 두었습니다. 어제 입은 옷은 내가 빨아놨다. 저기 널어놨으니 말랐을 거야. 복수는 부엌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우의 낡은 티셔츠와 바지가 따스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려 있었어요. 어제의 비는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고 시장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여유 있는 모습으로 숟가락을 움직였어요. 복수는 그런 진우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지요. 작은 일이지만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니고 있어? 복순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에는 서울에서 다녔어요. 근데 이사 오면서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야기하리라 생각했지요. 국밥을 다 먹은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향해 손을 뻗는데 그만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퍼가 열리면서 안에 물건들이 흩어졌습니다. 몇 권의 동화책, 낡은 연필통, 그리고 비닐에 쌓인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아, 미안해요. 진우가 허둥지둥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복수는 미소를 지으며 도와주려 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그때였습니다. 복순의 손에 들어온 것은 비닐로 조심스레 쌓인 사진 한 장이었어요. 무심코 사진을 바라본 복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철그렁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튀었지만 복수는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검은 긴 머리카락, 반달 같은 눈매, 그리고 고집스러운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인매까지. 복수는 그 얼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 그 사진은? 진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쥔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니, 이 사진이 어디서 난 거니?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아니에요. 이건 우리 엄마예요. 그 말에 복순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 자신의 딸 이수진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름. 내 엄마 이름이 뭐니?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진이요. 우리 엄마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때 양숙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복순과 당황한 진우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고? 복순아. 양숙자는 급히 달려와 복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시선은 여전히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딸의 흔적을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복순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는 점점 불안해지는 표정으로 두 어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복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진우의 눈매, 입술 모양, 그리고 약간 고집스러워 보이는 표정까지 모두 수진의 모습을 닮아 있었어요.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진우야.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혹시 외할머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니? 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가 외할머니는 멀리 계신다고 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복수는 감정을 억누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양숙자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진우야, 나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외할머니란다. 진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정말 외할머니세요? 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양숙자는 이 광경을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양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움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외할머니세요? 복수는 울면서 끄덕였습니다. 진우를 붙잡아 꼭 안았어요. 2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딸이 남겨준 귀한 선물, 손자를 찾은 것이었죠. 그래, 나는 내 외할머니다. 내 엄마는 내 딸이었어. 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외할머니라는 존재는 들어봤지만 만날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우연히 국밥집에서 마주치게 될 줄이야. 양숙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수진이가 내 딸이었던 거야? 그 수진이?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노? 복수는 대답 대신 진우를 더 꼭 안았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던 아픔이었습니다. 진우야, 정말 미안하다. 복순이 흐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내 엄마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진우는 고개를 들어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눈동자에는 무수한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엄마가 회사 가는 길에. 복순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찾지 못한 딸, 연락하지 못한 딸, 그 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양숙자는 조용히 물잔을 채워왔습니다. 복순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천천히 이야기해 하고 속삭였어요. 앉아봐, 진우야. 복순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진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 엄마는 19살 때 집을 나갔어. 복순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큰 싸움을 했지. 음악을 하겠다는 내 엄마를 내가 너무 몰아붙였어. 그래서 결국 기억을 더듬는 복순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딸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 복순의 목소리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국밥집 창가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진우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6에 기타를 사달라고 했을 때 난 반대했지. 공부해야 한다. 음악은 취미로만 하라고. 복순의 눈빛이 멀리 과거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밤 몰래 피아노 학원에 갔어. 나중에 알았지. 학원 선생님이 재능 있다고, 음대 가면 좋겠다고 했다더라. 양숙자는 조용히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수다스러운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19 생일날이었어. 수진이가 대학은 음대로 가겠다고 선언했지. 그날 우리는 크게 다퉜어.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했어.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낯설면서도 아픈 경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정말로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집을 나갔어. 내가 붙잡지 못했어. 복수는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친구를 통해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들었지. 양숙자가 물잔을 다시 채우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지 않았어?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고집이 너무 셌어. 먼저 연락 오길 기다려야지라는 생각뿐이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 수진이는 음악 카페에서 기타 치며 노래하고 있었더라고. 복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렀어.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이대 앞 카페에서 노래하는 여자가 딸 같다고 했을 때 바로 달려갔지. 그런데 복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카페 주인이 그러더라. 수진이가 일주일 전에 그만뒀다고. 새 남자친구와 함께 어디론가 떠났다고. 진우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제 아빠였나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을 거야. 내 아빠 이름이 뭐니? 김태현이요. 복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음악하는 사람이었니?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아빠는 작곡가였어요. 엄마랑 같이 노래도 만들고 그랬대요. 복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수진이는 결국 꿈을 이룬 거였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계속 이야기를 이었어요. 그 뒤로 10년은 더 지났을 거야. 내가 너무 바빴어.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지. 딸 생각은 늘 했지만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어. 양숙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찾기 어려웠나? 요즘 세상에?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수진이가 내게 연락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어. 그러다 어느 날 이야기가 열한해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복순의 음성이 낮아졌어요. 갑자기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내가 평생 일궈온 사업이 위기에 처했지. 그때 문득 생각했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딸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그래서 결심했지. 모든 걸 내려놓고 딸을 찾기로. 진우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그의 엄마와 외할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점점 이해할 수 있었어요. 회사는 동생에게 맡기고 나는 수진이를 찾아 나섰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시장 구석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지. 수진이가 좋아하던 국밥이었으니까. 복순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혹시라도 이 근처에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매일 국밥을 끓였어. 양숙자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봤지만 복순의 이런 사연은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 이름을 물어보고 다녔구나. 지나가는 사람마다.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해가 넘게 기다렸어. 그런데 수진이는 오지 않았지.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엄마는 외할머니 많이 그리워했어요. 가끔 울면서 할머니 이름 부르는 것도 들었어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랬니? 그런데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진우가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야라고요. 복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구나. 그 고집은. 진우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외할머니세요? 복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래, 진우야. 나는 내 외할머니란다. 내가 우리 수진이의 아들이란 걸 이제야 알게 됐구나. 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린 눈동자에 안도감이 어렸어요. 이제 어디 가지 않아도 되나요? 복수는 진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어디에도 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내 집이야, 여기가. 양숙자는 코를 훌쩍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날엔 국밥이 아니라 소주가 필요하다. 아이고,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진우와 복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어요. 이들은 이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우야, 내 부모님은 둘 다 사고로.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에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작업실에서 화재가 났대요. 그리고 엄마는 저번 주에. 복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자가 겪었을 아픔을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삼촌이 저를 데려갔는데 삼촌도 힘들어서 저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인 외손자를 그렇게 내칠 수 있다니. 하지만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이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해준 운명에 이제 우리 함께 살자. 내가 내 할머니니까. 복순이 진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왜 국밥집을 하세요? 엄마는 외할머니가 큰 회사 사장님이라고 했는데. 복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긴 이야기란다. 국밥집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매만졌어요. 자, 이제 장사 시작해야겠다. 진우야, 오늘부터 내가 우리 집 막내 종업원이다. 어때? 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밝고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네, 할머니. 해시태그 제오장 시장의 소문과 위장된 삶. 내가 진짜 재벌 외손자가 된 거야? 시장 골목 어기, 진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복순과 진우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할머니와 손자의 정이 깊어졌어요. 시장 사람들은 복순이 갑자기 나타난 손자와 사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지요. 재벌이라기보다는 그냥 회사 좀 크게 했다고 봐야지. 복수는 수줍은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복순의 본명은 이복순, 한국 재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 우성그룹의 창업주이자 전 회장이었죠. 10년 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딸을 찾기 위해 고향시장에 국밥집을 열었던 것입니다. 양숙자가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이시네. 아침부터 인사 올립니다. 복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 소리를 하고 있노? 아이 모른 척은. 어제 텔레비전 봤다 아이가. 우성그룹 새 회장 취임식 하는데 창업주 이복순 회장의 동생 이진성이 물러나고 조카가 새 수장으로 카더라고.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텔레비전에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니 지금껏 잘 숨겨왔는데 말이죠. 진우는 입을 벌린 채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진짜예요? 할머니가 우성그룹 창업자라고요? 시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평소 입이 가벼운 양숙자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국밥 장사 10년은 거칠애였고 진짜 정체는 재벌이었지? 복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 회사를 좀 했었지.
그 말에 주변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복순 할매, 재벌이었다 카더라. 그러고 보니 앞니가 금니 같기도 하네. 국밥 맛이 좋더니 재벌 비법이었구나. 양숙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그럼 내가 그동안 재벌한테 국밥 따로 국밥이라고 놀린 거야? 내가 왜 이러고 다니노? 진우는 자신의 새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그럼 저도 부자예요? 복수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상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많다는 걸 할머니는 알아. 내 엄마도 그랬고.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왜 국밥집을 하셨어요? 복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을 버리고 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내 엄마를 찾기 위해서였어. 수진이가 어릴 때 국밥을 좋아했거든. 내가 직접 끓여주면 혹시 찾아오지 않을까 했지.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린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도 항상 국밥 얘기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외할머니 국밥이라고요. 복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우라는 소중한 인연이 곁에 있었습니다. 양숙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고, 가슴 아프다. 근데 이제 어쩔 건데? 회사로 돌아가나? 저 큰 집에서 살 건가? 진우도 궁금한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국밥집도 계속 할 거고. 양숙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왜? 저 멋진 저택으로 가면 되잖아. 이제 겨우 찾은 내 손자와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게 더 소중하다. 복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진우 교육비랑 필요한 건 당연히 챙겨줄 거지만 우린 여기서 살 거야. 진우야, 어때?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끄덕였습니다. 저도 여기가 좋아요. 시장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다 좋고. 그날 오후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시장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를 바라보았어요. 차에서 정장 차림의 비서가 내려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사님께서 급히 뵙자고 하십니다. 복순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내 동생이 오라고 했나?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자분을 찾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오시려고 했는데 회의가 있어서 저를 보냈습니다. 복수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삼촌을 만나볼래? 내 외할아버지 동생이야. 진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양숙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리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회장님 차? 나도 한번 타봐도 되나? 복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같이 가자.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자고. 양숙자는 흥분한 표정으로 리무진에 올라탔습니다. 아이고, 국밥으로도 벤츠 끌 수 있나 보네. 내가 평생 꿈꿔온 날이다. 시장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10년간 소박하게 살아온 국밥집 할머니가 재벌 회장이었다니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리무진은 도심을 지나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 풍경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양숙자는 차 안의 모든 것을 만지며 감탄사를 연발했지요. 이게 다 내 외할머니 회사에서 만든 거란다. 복순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우성그룹은 전자제품부터 자동차, 건설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지.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해요. 마침내 리무진이 대형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집이었어요. 정원사가 가꾼 듯한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죠.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10년 동안 비어 있었어. 관리인만 있었지.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집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복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어. 진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쪽은 내 손자 진우야. 수진이의 아들이지. 집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반갑습니다, 도련님. 진우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꿈 같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은 거리에서 굶주리던 고아였는데 지금은 대기업 회장의 손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택 안은 놀랍도록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우아한 가구들, 벽에 걸린 명화들까지. 양숙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이고, 이런 집에서 살았다니. 복순아, 네가 국밥집에서 사는 게 더 이상하다. 복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내게는 국밥집에서 보낸 시간이 더 소중했어. 저택의 넓은 식당에서 늦은 점심이 차려졌습니다. 고급 요리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어요. 진우는 처음 보는 음식들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국밥은 없어요? 진우가 소심하게 물었습니다. 복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진우는 국밥이 더 좋지? 내일은 내가 직접 끓여줄게. 식사를 마치고 복수는 진우를 데리고 저택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방문 앞에 멈춰 섰어요. 이건 내 엄마 방이었어. 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19에 집을 나가기 전까지 쓰던 방이지. 문을 열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음악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낡은 기타가 놓여 있었어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생활했던 거예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방은 수진이가 나간 뒤로 그대로 두었어. 혹시 언젠가 돌아올까 해서. 진우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 사진첩을 발견한 진우가 조심스레 펼쳐보았습니다. 우와, 엄마다.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 복순도 다가가 사진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는 수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엄마는 항상 웃음이 많았어. 노래도 잘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재능이 있었지. 진우는 사진첩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수진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 엄마가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거요. 복수는 놀라운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항상 소중히 간직했어요. 외할머니 생각나면 이거 보면서 울기도 했어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왜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시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후, 진우가 커다란 가방을 메고 물었습니다. 저택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복순의 동생 진성이 찾아와 오랜만에 형제의 재회가 이루어졌고 가족회의도 열렸습니다.
진우의 법적 후견인 문제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진지한 대화가 오갔지요. 그래,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국밥집이 우리 진짜 집이니까. 복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택의 호화로움보다 시장 골목 작은 국밥집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수진이를 기다리며 보낸 10년의 시간이 단순한 위장이 아닌 진정한 삶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 멋진 집을 두고 가도 돼요? 회사는요? 복수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동생과 조카가 잘 운영하고 있어. 나는 국밥 할머니로 사는 게 더 행복해. 차에 오르기 전 복순의 동생 진성이 다가왔습니다. 엄격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가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누나, 정말 돌아가겠어? 여기서 진우와 함께 살면 어때?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시장으로 돌아갈 거야. 대신 진우 학교 문제는 너희가 도와주면 좋겠다. 진성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최소한 좋은 아파트로 이사라도 하지 그러나? 필요 없어.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복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무진은 다시 시장 골목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왜 큰 회사를 그냥 놔두고 국밥집을 하셨어요? 복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 돈이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내겐 그게 가족이었지. 복순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어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고집으로 딸을 잃었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내가 회사 일에만 매달렸을 때 수진이를 잃었어. 그러고도 또 10년을 회사 일에 파묻혀 살았지. 그러다 문득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우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엄마를 찾아 나섰지. 국밥집을 연 건 수진이가 어릴 때 국밥을 좋아했거든. 혹시라도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국밥 냄새를 맡고 들릴까 싶어서. 리무진이 시장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은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복순과 진우가 차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순 할매, 돌아왔네. 진우도 왔구나. 우리 시장의 셀럽이 돌아왔다. 양숙자가 앞장서서 달려와 복순을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재벌님이 돌아오셨네.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좋아? 복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국밥집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와 풍경이 반겼습니다.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함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진우는 안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우야, 이리 좀 나와볼래? 복순이 불렀습니다. 진우가 나오자 복순은 그의 손을 잡고 국밥집 뒤편으로 향했어요. 작은 문을 열자 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에 없던 새 방이 생겨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복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방이야. 우리가 저택에 있는 동안 동생이 몰래 만들어준 거야. 방 안에는 새 침대와 책상,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도 있었어요. 벽에는 수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지요. 와, 정말 제 방이에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 방이야. 우리 같이 살자. 진우는 기쁨에 가득 찬 표정으로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기쁨이었어요. 복수는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진우가 달려와 복순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사람들이 모여 작은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국밥집 앞에 모였어요. 복수는 커다란 국밥솥을 끓였고 사람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순아, 그래도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다행이다. 양숙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진짜 안 올 줄 알았어. 복수는 웃었습니다. 내가 여기 아니면 어디서 살겠노? 여기가 내 집이지. 양숙자는 진우에게 다가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자, 이건 진우 선물. 작지만 마음이야. 진우가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숙자 할머니. 진우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양숙자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매 고집 센 건 네 엄마도 그랬어. 수진이는 노래할 때 정말 눈이 반짝였지.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숙자 할머니도 우리 엄마 하셨어요? 그럼 수진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봤지. 여기서 자란 아이니까. 양숙자의 눈이 그리움으로 젖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천사 같았어. 복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기타를 들고 나왔어요. 저택에서 가져온 수진의 기타였습니다. 진우야, 이건 내 엄마 기타야. 이제 내 것이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기타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겼어요. 서툴지만 따뜻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음악하고 싶어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전 딸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머니가 응원할게. 시장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의 인생 드라마 같았어요. 재벌 회장이었던 할머니와 고아였던 손자가 시장 국밥집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다음 날 진우는 새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복순의 동생 진성이 가까운 초등학교에 편입학 수속을 밟아주었어요. 복순은 가게 문을 열고 평소와 같이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장사 잘 되겠네. 양숙자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래,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아. 그때 양숙자가 신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경제면에 실린 기사였어요. 은퇴한 우성그룹 창업주, 시장 국밥집서, 외손자와 생활. 재계의 훈훈한 화제. 복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기사까지 났네. 유명인사가 되었네. 양숙자가 웃었습니다. 이제 국밥값 올려도 되겠는데?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 국밥은 항상 같은 가격, 같은 맛이어야 해. 오후 진우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학교 재밌었어요. 친구도 생겼어요. 복수는 기쁜 마음으로 진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오늘 뭐 배웠어?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제가 기타 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음 달에 학예회가 있대요. 거기서 연주해도 된대요. 복수는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 저 연습해도 돼요? 엄마 기타로요. 복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마음껏 연습해. 그날부터 국밥집에서는 매일 저녁 진우의 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늘어갔어요. 복수는 국밥을 끓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수진이 돌아온 것만 같은 느낌이었지요. 양숙자는 가끔 국밥집에 들러 진우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수진이 그대로네. 타고난 재능이야. 진우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종종 실수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그런 진우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노래 어때요? 진우가 새로 배운 곡을 연주했습니다. 정말 좋다. 내 엄마도 분명 좋아했을 거야.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학예회에서 제가 직접 만든 노래를 연주하고 싶어요. 엄마와 할머니 이야기로요. 복수는 놀랐습니다. 정말? 노래까지 만들 수 있어?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신대요. 복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하지 못했던 지원을 이제 손자에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그래, 최선을 다해 준비해보자.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그날 밤 복수는 진우의 방 앞에 서서 기타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멜로디였어요. 문득 20년 전 수진이 몰래 연습하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귀찮게만 느껴졌던 소리가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들렸어요. 수진아, 내 아들이 너처럼 음악을 사랑하는구나. 이번에는 내가 꼭 지켜줄게. 복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보다는 감사함과 희망이 더 컸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잘 들어보렴. 내 엄마는 이렇게 쳤어. 국밥집 뒤뜰, 오래된 흔들의자에 앉은 복순이 진우에게 기타줄을 어떻게 튕기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시장은 한나절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조용히 쉬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복순의 손가락은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았지만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할머니도 기타 칠 줄 아세요? 진우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조금, 내 엄마가 연습할 때 옆에서 봤거든. 복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수진이가 집을 나간 뒤에 혼자서 배웠단다. 언젠가 만나면 함께 연주하고 싶어서. 2달이 지나는 동안 진우와 복순의 생활은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일어나 국밥을 준비하고 진우는 학교에 다녔어요. 오후에는 국밥집 일을 돕고 저녁에는 기타를 연습했지요. 시장 사람들은 이제 진우를 우리 시장의 작은 음악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학예회 준비는 잘 돼가니? 복순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거의 다 완성됐어요. 제목은 엄마의 노래, 할머니의 국밥이에요. 복순은 감동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손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다니 뭉클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기대된다. 할머니가 맨 앞자리에서 응원할게. 그때 양숙자가 비닐봉지를 들고 뒤뜰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뭐하노? 저녁 안 먹고? 음악 수업 중이었어요. 숙자 할머니. 진우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양숙자는 웃으며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이거 오늘 특별히 만든 꽈배기. 우리 음악가 먹으라고. 진우는 기쁜 표정으로 꽈배기를 받았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우야, 노래는 잘 돼가니? 학예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진우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다 완성됐어요. 선생님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한번 들어볼까? 양숙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기타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멜로디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엄마의 꿈은 노래였고 할머니의 사랑은 국밥이었죠.
둘 다 뜨거웠던 마음, 이젠 제가 이어갈래요. 간단한 가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양숙자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이고, 이 노래 먹고 눈물 나게. 양숙자가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우가 노래를 마치자 뒤뜰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래소리를 듣고 모여든 시장 상인들이었어요.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진우가 가수가 되겠구먼. 아이고, 재벌 손자가 이렇게 재능까지 있다니. 진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허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인재를 키우고 있었네. 생선가게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진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진우는 타고난 음악가야.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봐. 그날 밤 진우는 기타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진우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진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진이 어릴 때 모습 같았어요. 수진아, 내 아들이 내 꿈을 이어가고 있구나.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지켜줄게. 다음 날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밥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눈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퍼져 있었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놀란 표정으로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왜, 뭔 일인데 그래? 제가 학교 대표로 지역 음악 경연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선생님이 제 노래가 너무 좋다고 꼭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복순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우리 진우가 대회에 나간다고? 양숙자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다. 우리 시장의 자랑이네. 진우는 기쁨에 겨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2주 후에 있대요. 열심히 연습할게요. 복수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하자. 할머니가 맨 앞자리에서 응원할게. 소식은 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모두가 진우의 참가를 응원했어요. 누군가는 새 의상을 만들어주겠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기타줄을 새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하나가 되어 진우를 지원했어요. 매일 저녁 진우는 시장 광장에서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모여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진우의 음악은 서툴렀지만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나는 시장에서 기타 쳐요. 그래도 엄마가 좋아할 거예요. 진우의 노래 속에는 잃어버린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 찾은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경연대회 전날 밤 진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따뜻한 우유를 들고 들어왔어요. 긴장되니? 복순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건 처음이라. 복수는 미소 지으며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내 엄마도 처음 무대에 설 때 똑같이 긴장했단다. 그날 밤 수진이는 내게 전화를 했어.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요? 그래, 엄마 너무 무서워요. 못할 것 같아요라고 했지.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복순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가 노래할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부르면 돼. 그럼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라고 했어. 그날 수진이는 정말 멋진 공연을 했단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랑 할머니예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진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일 무대에서 너의 진심을 보여주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다음 날 지역 문화센터 공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단체로 응원을 왔고 심지어 복순의 동생 진성과 회사 임원들도 참석했어요. 복순은 맨 앞줄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소년이 기타를 들고 무대 중앙에 섰어요. 조명이 그를 비추자 갑자기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조여왔어요. 진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마치 그 마음이 전해진 듯 진우가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치자 진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기타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노래는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시장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의 꿈, 할머니의 사랑,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국밥 냄새 나는 시장에서 저의 노래가 시작돼요. 관객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듣다가 점점 진우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어요. 진우의 순수한 마음이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공연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일부는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인사를 했어요. 복수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진우가 무대에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을 때 복수는 수진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수진아, 내 아들이 내 꿈을 이루고 있어.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지켜줄게. 결과 발표 시간, 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복순과 양숙자, 시장 사람들은 모두 손을 꼭 잡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늘의 대상은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진우 학생의 엄마의 노래, 할머니의 국밥입니다. 공연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에 다시 올랐어요.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복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상은 저를 지켜준 우리 국밥 할머니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계실 우리 엄마에게도요. 시장 사람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올라갔어요. 진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해시태그 제8장 마지막 약속, 가족의 노래. 저 아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 복순이네 손자라더만. 지역 신문에 실린 진우의 인터뷰 기사를 보며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음악 경연대회 대상 수상 이후 진우는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주목받고 다른 대회에도 초청받았지만 진우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매일 국밥집을 돕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작은 스타가 된 거지. 양숙자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주 자랑 좀 해봐라, 복순아. 복순은 볼이 빨개지며 고개를 저었어요. 뭔 자랑이고, 그저 성실한 아이일 뿐이지. 하지만 복순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진우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마음속으로 매일 감사를 드렸어요. 딸은 잃었지만 소중한 손자를 얻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진우의 담임 선생님이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복수는 놀란 표정으로 선생님을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진우에게 문제라도 있나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청소년 음악 경연대회가 있는데 진우를 특별 추천하고 싶어서요. 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국 대회라고요? 네, 우리 지역에서는 한 명만 추천할 수 있는데 진우만큼 적합한 학생이 없어요. 재능도 뛰어나지만 그 아이의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복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손자가 전국 무대에 선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관련 서류를 건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회는 한 달 뒤에 있어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진우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떠난 후 복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진우를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저녁 진우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복수는 조용히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우야, 선생님이 오셨었어. 전국대회에 나가보지 않을래? 진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전국대회요? 정말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선생님이 너를 특별히 추천하신대. 하지만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렴.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쁨과 함께 부담감도 느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해볼게요, 할머니.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복수는 진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응원할 거야. 그날부터 진우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음악 선생님이 특별 지도를 해주셨고 시장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도왔어요. 양숙자는 매일 영양 간식을 챙겨주었고 다른 상인들은 응원 현수막을 만들어 시장 입구에 걸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자랑, 진우를 응원합니다. 진우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곡을 준비했어요. 별이 된 엄마에게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더 깊은 감정과 기술이 필요한 곡이었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번엔 정말 특별한 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진우가 연습을 마치고 물었습니다. 노래 끝부분에 엄마가 좋아했던 자장가도 넣었어요. 할머니도 아세요? 복수는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장가, 설마 별빛 아래 우리 아가?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항상 불러주셨던 노래예요. 할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그건 내가 수진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진우와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노래, 자장가 하나로 연결된 그들의 인연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우리 같이 연습해요. 제가 기타 치고 할머니가 자장가 불러주세요. 그렇게 할머니와 손자는 매일 밤 함께 노래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지는 그들의 하모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복순의 목소리는 나이 들어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서울의 큰 공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음악 영재들과 그 가족들이었죠. 복수는 진우의 손을 꼭 잡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진우는 떨리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커 보였어요. 작은 가슴 속에 담긴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진우야,
이건 내 엄마가 썼던 머리핀이야. 복순이 작은 나비 모양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행운의 부적으로 가져가렴. 진우는 소중히 머리핀을 받아 기타 머리에 달았습니다. 이제 엄마의 영혼도 함께하는 것 같았어요. 진우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는 복순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할머니, 저 갔다 올게요. 엄마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쵸? 복순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진이도 분명 너를 보고 있을 거야. 무대에 오른 진우는 생각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큰 공연장과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10살배기 소녀는 정말 작았지요. 하지만 진우가 기타를 들고 첫 음을 연주하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노래는 하늘에 계신 제 엄마와 지금 여기 계신 제 할머니를 위한 노래입니다. 진우의 맑은 목소리가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노래는 잃어버린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해 새로 찾은 할머니와의 행복한 시간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장가 부분에서 진우는 잠시 멈추고 관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 엄마가 저에게 불러주시던 자장가입니다.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배우셨대요. 이제 저희 가족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진우의 기타 소리와 함께 그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감싸 안았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복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입술을 움직였어요. 진우와 함께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 우리 아가 꿈나라로 떠나가요. 엄마 품에 안겨서 할미 노래 들으면서 노래가 끝나자 공연장은 한동안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훔치며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진우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심사 시간, 복순과 진우는 손을 꼭 잡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시장에서 온 응원단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금상 수상자는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이진우 학생의 별이 된 엄마에게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진우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노래가 모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지요. 진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길에서 떠돌던 아이였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잃고 갈 곳이 없었지만 국밥집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제 외할머니셨죠. 관객들은 숨죽여 진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상은 저를 지켜준 우리 국밥 할머니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계실 우리 엄마에게도요. 복수는 무대로 올라가 진우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에 공연장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대회가 끝나고 복순과 진우는 시장 사람들과 함께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잔치 분위기로 한바탕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진우의 금상 트로피는 국밥집 선반 맨 위에 자랑스럽게 놓였습니다. 늦은 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복순과 진우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 엄마는 어떤 별이 되었을까요? 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복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가장 밝은 별을 가리켰어요. 저기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내 엄마는 항상 특별했으니까.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우리를 보고 있겠네요? 그럼. 복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지? 내 아들이 얼마나 멋진지. 이제 우리가 함께 지켜줄게.
진우는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비록 수지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사랑은 할머니와 손자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수진이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진우 잘 부탁해요. 제가 못다한 사랑 엄마가 해주세요. 복수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걱정 마.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밥집에서는 여느 때와 같이 육수를 끓이는 소리, 진우의 기타 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시장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란 사진 속 인물이 아니라 국밥 한 그릇의 따뜻함에서 다시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때때로 위장이 아니라 진심 속에 숨어 있죠. 복순 할머니와 진우의 이야기는 우연히 만난 운명과 같았습니다.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잃어버렸던 꿈이 새롭게 피어나는 순간이었지요. 시장 국밥집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한 그릇 국밥처럼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